팀명 줄여드리면 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커서 곧 고등학생이 되겠죠. 그리고 이 학생은 일생일 때의 큰 행운으로 저와 멘토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아이와 함께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우야, PC방 가자. 하면, 형, 저 멘토 맞아요? 저 공부해야 돼요. 죄송한데 제가 사진을, 연구원님 사진을 박으려고 했는데, 박사님 사진 맞죠? 예, 이건 좀 제가 에러가 있었습니다. 계속 보시면, 제가 계속 정우 씨에게 놀러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우 씨는 공부하죠. 그리고 제가 도대체 왜 공부를 하느냐고 물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우 씨는 결국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기본적인 꿈에 대한 바탕이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 친구들에게 고등학생인 동생에 대해서 꿈에 대한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10명 중 꿈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은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에 1명은 디자이너, 나머지 2명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공무원이라는 꿈조차도 알고 보니 자기 부모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준 꿈이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토크쇼라는 큰 틀 안에서 멘토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멘토링, 그러니까 대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멘토링, 그리고 토크쇼 강연을 통해서 고등학생들에게 한 번이라도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임의적인 진로 선택보다는 꿈을 먼저 그린다면 앞으로의 진로 선택이 훨씬 더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의 주제는 꿈입니다. 그 꿈을 멘토링과 그리고 토크쇼 강연을 통한 일종 소통으로 이것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라는 토크쇼입니다. 이 토크쇼는 다른 토크쇼에 비해서 차별성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패널들이 좌식으로 앉아 있습니다. 관객들로 하여금 좀 더 편안한 시선이 느껴지게 되죠.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주인공이 관객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카메라가 한 번이라도 더 관객 속을 비추게 되고 무대와 관객 간의 인터뷰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되죠. 즉, 강연자와 관객석 간의 벽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소통이죠. 저희 토크쇼 강연 또한 분명히 무대가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서 그 마이크가 강연장에서 관객들 속으로 움직이면서 토크쇼가 이루어집니다. 강연자와 고등학생 관객들과의 벽을 허물게 되는 거죠. 저희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고등학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학생 동아리 공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로에 대한 토크쇼 방식의 강연이 이루어질 겁니다. 진로에 대한 전문가나 또는 실제 대학생들을 섭외할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꿈을 찾았던 그 스토리,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토크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색적인 대학생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대와 인문대의 차이, 공대 여신들, 공대 여신들, 동아리 활동, 이러한 고등학생들이 잘 알 수 없었던 그런 소재로 토크쇼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강연자가 고등학생 관객들에게 실제로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죠. 그것을 반대로 물어볼 것입니다. 이렇게 소통을 가져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룹 멘토링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룹 멘토링은 멘토인 대학생과 그리고 소수의 고등학생 멘티 간에 지속적으로 어떠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멘토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지속적인 멘토링을 위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카페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멘토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룹 멘토링과 그리고 온라인 멘토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흐지부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과하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과제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토크쇼를 통해서 고등학생들은 일시적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연한 기대와 궁금증을 일부 해소하게 되죠. 그리고 멘토링 단계에서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생각해볼 그럴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서순환을 통한 멘토링, 그리고 꿈을 찾는 과정에서 좀 더 밝은 분위기로 학업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 프로젝트가 장기화된다면 교육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으며 또한 부산 고등학생들의 긍정적인 문화로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먼저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모두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강연의 기본적인 방향 그리고 토크쇼에 쓰일 소재를 이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연자를 섭외하려 합니다. 강연자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서 섭외하는 방법도 있고 또한 저희가 직접 지인을 통해서 대학생을 섭외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단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멘토단 같은 경우는 진로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고 자소서와 면접으로 인성적으로 가장 적합한 일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 섭외인데 저희 기획서를 바탕으로 제안서를 만들어서 선정 고등학교에게 이 협조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만약 모든 부산 고등학교가 거절하게 된다면 저희는 따로 문화회관과 같은 곳에서 그런 시설을 빌려서 특정 고등학생만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홍보로 이 프로젝트를 실시하려 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멘토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또한 이 모든 과정을 영상이나 내용 같은 경우를 기록화하여서 추후 다른 단체에게 홍보하려고 합니다. 10월의 활동 계획은 문제이상 일단 10월만 제가 제시했습니다. 10월 같은 경우는 설문지 준비를 하고 설문조사를 먼저 실시합니다. 그 후에 강연 기획 방향을 확정하고 나중에 학교 섭외 준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지적사항이나 아쉬운 점 같은 거 있으십니까? 네, 강의 밝게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잘하셨죠. 그 대학생 멘토의 역량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인성이 뛰어난 대학생을 뽑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팀원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뽑으시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뽑기는 저희가 아마 직접 뽑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나 뭐 면접? 사실 면접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멘토링 이게 이런 데서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 멘토링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랑 고등학생의 연결입니다. 나이차가 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이 둘 사이가 뭐 성격이 안 맞더라도 흔히 하는 말로 뭐 하극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이 차이가 적다는 게 이게 인성이 더 부각되어야 되는 요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이제 본인들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사실 그거 때문에 지금 아직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차후 과제 중에서 가장 큰 과제이자 어려운 과제 그리고 나중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을 가장 큰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주위에 교수님이라든지 예. 뭐 연구원의 이런 뭐 강사님들이라든지 도움을 구한다면은 이렇게 뽑을 때 혹시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그 설문지를 고등학생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그 학교에 설문지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설문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거 온라인상이랑 오프라인은 나눠서 시행할 예정이니까 오프라인은 뭐 그냥 고등학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내에서 고등학생 상대로 하는 것이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뭐 페이스북 설문조사 앱이나 아니면 지금 아실지 모르겠는데 스마트 앱 중에서 유료 앱 중에서 설문조사를 대행으로 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보면은 그 나이 대상도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돈만 주면 매우 빨리 됩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돈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한 번 설정되면 끝까지 그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몇 번, 한 번만 하고 마는 건가요? 아, 멘토날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다 그 대상자 학생들. 수혜자. 학생들은, 수혜자는, 학생들은 사실 그 친구 자기가 원할 경우에 멘토링, 그러니까 온라인 멘토링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뭐 굳이 사실 고등학생들 바쁘지 않습니까? 그 바쁜 와중에 공부만 하겠다는 학생을 가지고 붙잡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추후 그냥 원할 경우 온라인 멘토링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인계 고등학생. 이것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실업계도 이렇게 보면 조금 소홀에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대학생 위주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대학생이 멘토일 경우는 그 멘티가 실업계 고등학생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좀 더 적합한 거는 인문계 고등학생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냥 대학생활 이야기 이런 거는 좀 축소가 되겠죠. 좀 더 취업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더 높아지겠고 또한 실업계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멘토단은 일반 대학생보다는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인 대학생 이런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모집해야 되겠죠. 그 토크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장소와 음향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장소를 뭐 어떻게 대관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근데 무료로 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극히 드물 뿐더러 그렇게 된다면 또 장소가 되게 협소해지거든요. 무료로 되면. 그럼 또 음향 같은 토크쇼인데 음향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럼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스크린에 띄워야 뭔가 이렇게 감칠맛이 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생각해 주시면 좀 알고 싶네요. 사실 저희 최고 목표는 일단 고등학교를 하나 뚫어서 체육관이나 강당, 그러니까 강당 이런 곳에서 하기를 저희는 원합니다. 뭐 요새 고등학교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당이나 좋거든요, 시설이. 만약 거기가 되면 좋겠으나 안 되면은 가장 안 좋은 방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을 빌린다든지. 예. 일단은 고등학교를 뚫는 걸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각인데요. 예. 강단이나 그런 걸 들이지 않고 그냥 다수여라 대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복지관에 가면 그룹별로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 복지관에 가면 그런 시설이 자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지관을 잘 찾아보세요. 저희도 할 때 학생이 대부분 풀었는데 그걸 잘 찾아보면 거기에 아마 그러니까 팀 이름이 뭐였죠? 프로 드리머가 원하는 어떠한 모든 것들이 거의 다 갖춰져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 하는 것도 아마 그렇게 원하는 자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정보 같습니다. 네, 이 정도